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양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자산부채자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입니다. 이때 채권은 받을 거니까 뭐가 될까요? 자산 이렇게 되겠죠? 채권은 자산이 되겠고요. 자, 채무입니다. 갚을 의무를 우리는 뭐라고? 채무죠. 이건 뭐예요? 갚을 거니까 뭡니까? 부채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글배기가 몇 개 들어가느냐? 4개입니다. 자, 4개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채권과 채무, 요거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상거래입니다. 상거래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 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매매, 여러분 매매 들어보셨죠? 매매라는 얘기는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거래라고 합니다. 사고 파는 행위, 업으로 하는 행위. 내가 채소를 사고 판다, 그게 내 업이잖아요. 그러면 상거래, 상품을 사고 판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자 보실까요? 자, 제가 시장에 가서 채소 장사를 하는데 채소를 10만원만큼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럼 너는 이름을 뭐라고 쓸 거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무슨 채무라고 그래요? 매입 채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뭐라고 그래요?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 매입, 그죠? 사는 거죠. 매입 채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발을 사고 판다. 신발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럼 뭐라 그래요? 매입 채무라고 하죠. 외상으로 사서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샀던 외상으로 샀던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다면 너의 정체는 뭐냐? 너의 이름은 매출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매출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출 채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보시죠. 자, 이쪽으로 뺄까요? 자, 매출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매출 채권은 두 가지를 합한 거죠. 매출 채권이라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을 합해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매입 채무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무슨 매입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하면 무슨 어음? 지급 어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이라고 했는데요. 이거죠. 이것도 외상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건 무슨 거래? 신용거래죠. 상품 10만원 외상으로 팔았다. 알았어. 언제 갚을 거야? 한 달 후에. 이거죠. 그러나 이 어음은 뭐예요? 약속어음을 받은 거죠. 문방구 어음입니다. 문방구에 보면 약속어음이 있죠. 그죠? 발행인이 이 지신에게 언제까지 지급하겠나이다 하고 약속한 증서가 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상, 이것도 외상인데 차이점은 뭐냐? 얘는 증서가 없다는 얘기고 얘는 어음이라는 증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 어음,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 또는 1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 그럼 무슨 어음? 받으럼이라고 그래요. 그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시해요? 매출채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채권 이렇게. 자,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 얘도 증서가 있느냐? 이거죠? 증서가 없느냐 있느냐. 어음은 뭐예요? 어음을 발행하면 무슨 어음이라고 그래요? 지급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한 증서가 지급어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보시면 어음을 발행하면 무슨 어음? 지급어음. 받으셔요?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어음을 받으면 무슨 어음? 받으러음. 이렇게 합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더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시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매입채무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매출채권, 매입채무. 자, 외상으로 판 게 10만 원입니다. 신용거래는. 어음을 받은 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매출채권 총액 얼마? 15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얘기죠. 그죠? 15만 원. 외상매입금 4만 원. 어음 발행한 거 1만 원. 그럼 매입채무에 표시할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금액은 얼마? 5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외상매출금, 받으름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매출채권. 외상매입금과 지급음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시해요? 매입채무. 그러나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매입채무. 이렇게. 아셨죠? 그래요. 여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요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거래 이외의 자산입니다. 상거래 이외의 자산. 상거래 이외의 자산은 뭐냐? 보셔봐요. 제가 채소를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채소를 외상으로 사왔다? 매입채무. 외상으로 팔았다면 뭐예요? 매출채권. 일반적으로 매입채무, 매출채권이 많잖아요. 그러나 제가 채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달차가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 자동차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너의 정체는 뭐냐? 너의 정체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죠. 비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이때 매입채무로 기록한다. OX. X.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파는 것은 매입채무, 매출채권이 맞아요. 그러나 집에 제가 컴퓨터 4개월, 집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4개월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미지급금. 그래요. 미지급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거래 이외의 모든 자산, 비품, 건물, 기계, 차량 운반구, 선박 이런 것들을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뭐라고 그래요? 미지급금. 사고 파는 행위,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상거래 이외의 자산일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10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뭐라고 그래요?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돈을 뭐라고 그래요?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거래? 상거래. 상거래가 말이에요. 얘는 상거래 이외의 모든 자산인 거죠. 이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잖아. 그죠? 사고 파는 행위. 즉 상거래에서는 상품이에요. 상거래에서는 매입채무, 매출채권. 그러나 상거래 이외의 자산일 때는 뭐라고 그래요? 미지급금, 미수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붕괴 회계 처리할 때 가끔씩 시험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금전대차거래입니다. 여러분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하느냐? 대여금이라고 하죠.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빌려온 돈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차입. 자전거 대여하다, 빌려주다. 빌려준 돈 대여금, 빌려온 돈을 뭐라고 해요?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네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준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급금이라고 하죠. 선급금. 먼저 준 돈은 선급금이고요. 먼저 받은 돈, 미리 받은 거는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권 채무 8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뭐예요? 계약금 미리 준 거지요? 그럼 나중에 그만큼 안 줘도 되잖아. 상품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다. 그러면 일부를 지급했으니까 나중에 그만큼 안 줘도 되잖아. 물건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뭐예요? 채권으로서 자산. 선수금은 미리 받았으니까 물건으로 내줘야지. K5 자동차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받았다. 그럼 차 내줘야 돼. 물건으로 내줘야 되죠. 그래서 선수금은 뭐다?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 채무 8가지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8가지. 자, 다시 볼까요? 자, 상거래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